김건희 여사 특검팀이 오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자택과 국회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당 대표로 선출된 지 단 하루 만인데요.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당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런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출발선에 선 저는 마치 거대한 산맥 앞에 선 듯합니다. 특검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 부당 선거 개입, 공천 개입 사건 관련하여 이준석 의원의 주거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의 새로운 지도부가 임기를 개시하는 첫날 무리하게 이루어진 특검의 압수수색은 정치적 의도를 가진 언론 플레이, 정치적 망신주기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정당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직후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분노하고 있습니다. 특검의 압수수색은 정도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최 의원님,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국회의원이 되기도 전의 일인데 국회 사무실까지 압수수색 대상이 되고 또 국민의힘조차 전당대회 다음 날에 이렇게 압수수색하는 건 이상하다라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피의 사실이 있어서 언젠가는 압수수색을 해야 되고 수사를 진전시켜야 된다. 만약 이런 판단을 특검이 했다면 예. 그러면 뭐 압수수색이 뭐 전당대회 전이냐 후냐 뭐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는 않겠죠. 다만 이제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하필이면 당대표로 그것도 압도적 찬성으로 된 다음 날이냐 뭐 이런 불만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수사의 필요성 뭐 만약 그게 있다면 저는 뭐 언제 하더라도 압수수색의 당위성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다. 다만 제가 좀 정치적으로 보는 입장은 이런 겁니다. 예. 자, 그 당시에 이준석 의원은 국민의힘 대표였습니다. 그렇죠? 자, 대표가 뭐 보궐선거가 됐든 뭐가 됐든 공천에 개입하는 게 과연 범죄냐? 뭐 법률적으로는 이제 변호사분들이 뭐 상의를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예. 제가 정치적으로 보면 아니 대표가 공천에 관여하는 게 왜 그게 범죄가 됩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는 그 국회라는 그 어떤 정치적인 공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뭐 이게 개입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예. 특검이 너무 어떤 법률적인 관점, 법률적인 잣대로만 이준석 의원의 그 지금 압수수색을 감행한 것은 아닌지 오히려 그 점이 저는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당 대표가 공천장을 주는데 그 공천장에 당 대표 명인이 직인이 찍히는데 그 당 대표가 관여한 게 무슨 죄가 되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일리가 있는 말씀 같으면 지켜보도록 하고요. 보시죠. 이준석 대표 압수수색 영장 내용입니다. 2022년 재보궐선거 때 이때 당 대표였습니다. 피의자 신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2대 총선 의혹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참고인 신분이다. 다음이요. 좀 더 자세히 혐의를 들여다보면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그 조건으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줬고 그 과정에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대표가 뭔가 관여한 게 있다는 건데 설주환 변호사님. 네. 그러게요. 당시 국민의힘 당 대표가 공천에 관여하는 게 문제가 되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그 중요한 부분을 저는 짚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떤 당 대표로서 그리고 이제 뭐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죠. 공천에 관여할 수가 있는 자기 업무였습니다. 업무 방해죄라는 것은 타인의 업무에 대해서 유괴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방해를 하는 것을 업무 방해죄로 구성 요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준석 당대표는 당시에 자신의 업무였습니다. 자신의 업무를 어떻게 방해를 하죠? 그러한 부분에서 좀 법리적으로 나중에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에서 수사를 했던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 과거에 이 당시 새누리당에서 어떤 공관위 구성에 영향을 줬다는 이유만으로 3년의 형이 확정이 됩니다. 예. 당시에 처벌받은 사람은 청와대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과 현기환 정무수석이었습니다. 당시에 공관위원장이었던 이한구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처벌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업무방해죄라는 것은 지금 당 내에 있는 인사들이 처벌받는 게 아니라 당 외에 있는 인사들이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 그리고 명태균 씨가 연결이 된 관여한 부분, 이것이 어떤 그 국민의힘의 공천 관리 업무를 방해했냐 안 했냐 이런 부분을 따져볼 것이지, 그 당 내에서 어떤 이 결정을 하는 과정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의 업무이기 때문에 네. 이건 법리적으로 처벌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혐의가 있었길래 피의자가 됐고 이게 지금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는지 따져보도록 하죠. 이준석 대표 반응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금 자택 상황은 어떻게, 집주인 없는 상태에서 지금 뭐 압수수색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 변호사 입회할 때까지 조금 대기할 거로 보입니다. 네. 잠시 대기하고 변호사 오면 뭐 진행이 되겠죠. 네. 아무래도 뭐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기가 공교롭다. 네, 이렇게 전당대회 끝나고 나가지고 오늘 이제 보통 당 지도부의 새로운 운영 계획이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언론도 그런데 관심이 있어야 될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뭐 현행범도 아니고 이렇게 뭐 급작스럽게 진행할 필요가 있느냐. 오해 살 일을 안 했으면 좋겠어, 특검이. 뭐 그런 생각을.